파트 1. 자외선은 위험하지 않다. 잘못된 상식이 낳은 미백 열풍. 최근 10년 사이일까 어느새 국내 전역에 미백붐이 정착되었다. 아름답고자 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공짜로 내리쬐는 햇빛을 쬐지 않다니 아깝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경고부터 하겠다. 피부가 새까맣게 탈까 두렵다는 이유로 햇빛을 피하다 보면 자리 보존하는 신세가 될지 모른다. 여성들은 피부를 검게 걸리는 것은 주름과 기미가 생기는 요인이며 미백이야말로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내 주장이 웃길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미백붐이 정착된 지 길어야 10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미백이 아름다워지는 비법이며 미용의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햇빛을 쬐면 좋다라는 사실이야말로 상식이었다. 햇빛을 걸리면 멜라닌 형성세포의 DNA가 손상되면서 검버섯이 피고 피부암으로 발전한다. 생명의 3대 요소는 물, 산소, 햇빛이다. 자외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전에 태양의 중요성부터 말하겠다.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없다고 한다. 석유 등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지지 못한 나라가 맞다. 하지만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는 다 갖추고 있다. 물, 산소, 햇빛, 이 생명의 3대 요소를 고르게 갖춘 나라는 전 세계에 많지 않다. 석유가 많이 채굴되는 나라들 중에는 강우량이 적은 나라가 많다. 일조 시간이 짧은 북극권에서는 여성의 생리가 먹거나 남성의 성욕이 감퇴하는 일도 나타난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계절마다 햇살의 강도가 다르긴 하지만 1년 내내 부드러운 햇빛이 내리쬐다. 숲도 풍부하다. 2차 대전 후에 경제대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까닭에 현재는 식량의 자급률이 떨어졌지만 원래는 식량이나 식물을 재배하는 데 적합한 풍토라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태양의 고마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 정말로 건강이나 목숨보다 피부 상태가 중요하겠는가? 적외선이 사라지면 지구는 얼어붙는다. 적외선은 내리쬐 때 뭔가에 부딪히면 반사되면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적외선의 작용을 가장 집약적으로 활용한 경우가 비닐하우스다. 적외선은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비닐을 통과해 하우스 안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지면에 반사되면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주변이 비닐로 쌓여있기 때문에 온실 효과로 하우스 안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런 원리로 하우스에서 자라는 식물은 포도당을 만들어 본래의 수확기보다 더 빨리 성장하게 된다. 적외선 중에는 원적외선이 유명하다. 햇빛에는 근적외선이 가장 많고 원적외선의 양은 적다. 몸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덮이는 힘이 강하다는 특성 때문에 인간이 인공적으로 원적외선을 만들어내서 난방기구에 사용하고 있다. 지금은 자외선의 위험성만 강조되어 햇빛이 깊이 대상이 되었지만 그것이 없으면 인간도 지구도 살아남지 못한다. 현대인의 자외선을 꺼리게 된 배경에는 오존층 파괴가 있다. 자외선에는 지표에 도달하는 UVA와 도중에 오존층에 흡수되어 지표에 도달하지 않는 UVB가 있는데 지금은 인류가 프레온가스로 오존층을 파괴한 탓에 UVB가 지표까지 도달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강력한 살균작용과 파트 2. 인간은 태양의 은혜로 번영을 이루었다. 햇빛 없이는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한다.
독일에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는 격언이 있다. 생태계의 물질 순환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에 의존한다. 생산자인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만든다. 소비자인 동물과 분해자인 미생물에게 먹이를 제공함으로써 물질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못했다면 산소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고, 동물은 단백질의 원료인 포도당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애초에 자외선이 없었다면 식물은 씨를 맺지도 못하고 병원균의 위협에서 보호를 못했을 것이다. 물 역시 빛 에너지를 받아 증발된 후 대지를 적시니 자연계의 순환은 태양이 있게 성립된다. 이런 식으로 수만 종이 태어났고 그 중 하나가 인류다. 응달에 난 식물은 생육이 나쁘듯이 태양에게서 생명을 받은 인류 역시 햇빛이 부족하면 건강치 못하다. 많은 사람들이 햇빛의 효능에 주목했다. 근대 르네상스 이후에 일광욕이 주목받았다. 14세기 유럽에서 맹위를 떨친 페스트가 계기였다.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햇빛으로 소독했다. 페스트가 세균에 의한 질병이라는 사실도 몰랐던 시대였다. 나이팅게일도 크림 전쟁 때 부상병들을 실외로 옮겨 치료의 성과를 옮겼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을 지을 때 체감과 통풍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18, 19세기 햇볕의 효능이 검증되면서 일광욕의 치료 효과를 실증하게 되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무렵에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은 밝기만 한 빛에 만족하지 않고 햇빛과 흡사한 광선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에디슨의 전구는 현재의 형광등과는 달리 열산을 방사했지만 비가시 광선, 자외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태양을 대신하지는 못했다. 19세기 말 덴마크 핀센 박사가 세계 최초로 햇빛과 같은 연속 스펙트럼을 발생시키는 핀센 등을 고안했다. 그것을 통해 심상성 낭창을 치료했다. 그리고 구루병의 근원은 햇빛 부족이다.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구루병이 유행했다. 당연히 문제가 되었지만 당시의 의학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었다. 1919년 베를린의 소아과 의사 얼드쉰스키가 자외선 등을 사용해 피부병을 치료하면서 그 과정에서 구루병이 개선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게 매연으로 인한 햇빛 부족이 구루병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자외선을 쬐면 인체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비타민 D는 칼슘 대사를 돕는 작용을 하는데 구루병에 걸린 아이들은 햇빛을 쬐지 못한 탓에 체내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없었고 그래서 칼슘 이상으로 뼈가 물러졌던 것이다. 파트 3. 자외선을 쬐어야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다. 여성들이여 자외선을 반겨라. 자외선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된다.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가 아니다. 자외선을 쬐면 식사로 섭취하기 어려운 비타민 D가 인체에서 생성된다. 햇빛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햇빛은 피부가 먹는 밥이다. 햇빛 실조라는 말은 없다.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햇빛으로 섭취해야 한다. 햇빛을 받아 생성된 비타민 D는 과잉증이 없다. 아이와 노인은 일광욕이 필수이다. 일광욕은 최고의 안티에이징 요법이다. 미용, 미백 등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안티에이징에만 신경을 쓴다면 몸속이 노화될 것이다. 일광욕으로 속부터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자외선을 피할수록 갱년기 장애가 악화된다. 햇빛 결핍은 자각 증상이 없다. 파트 4. 일광욕으로 현대병을 예방하고 치유한다. 서구식 식생활이 나쁘기만 할까? 식습관 하나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식습관보다는 오히려 과학의 발전에 의존하는 생활이 현대인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인공조명이 성조숙증을 촉진했다. 욱하는 성격은 비타민 D 결핍이 원인이다. 실내에 머물수록 우울증이 깊어진다. 수면장애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수면장애는 4가지로 나타난다.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들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입면장애, 자다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중도각성, 평소의 기상보다 빨리 잠이 깨는 조조각성, 잠은 잤지만 잔 것 같지 않는 숙면장애가 있다. 이 중에서 조조각성은 고령자에게 나타난다. 병원에 가면 수면장애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수면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게 아니다. 수면장애도 인공조명의 발달로 자연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어진 현실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인간에게는 체내시계란 게 있다. 체내시계가 만들어내는 생체 리듬이 무너지면 수면장애가 생긴다. 아침에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그 에너지의 일부가 체내시계 중추인 시상하부의 시교차 상액을 거쳐 척수에 도달하고 여기서 다시 상경신경절을 통해 송과체로 전달돼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한다. 그러면 생체 리듬의 각성 스위치가 커지면서 체온과 혈압, 심박, 소변량, 호르몬, 식욕, 신경계 같은 생명현상 리듬이 낮 동안의 활동에 적합한 상태로 바뀐다. 그러다 날이 어두워지면 광 자극이 사라지고 멜라토닌의 분비가 늘어나 생체 리듬은 수면에 적합하도록 느긋한 상태가 된다. 이 생체 리듬 체계는 전맹인 사람에게도 있다고 확인되었다. 피부에 태양 광선을 감지하는 센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은 통상적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사람에 비해 일찍 죽는다고 한다. 열중증은 햇빛을 피해서 생긴 병이다. 수십 년간 과학기술은 발전했다. 그 덕분에 첨단 도구가 생겨나 인간의 생활은 편안해졌다. 문명에 의존한 탓에 야기된 병들이 많다. 열중증이 두려운 나머지 쾌적한 생활을 하겠다고 외출하지 않고 집 안에만 있는 것은 본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다. 냉증과 냉방병은 햇빛을 믿어야 낫는다. 대사증후군을 치유하려면 낮에 움직여라. 매일 햇빛을 10분씩 쬐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력이 쇠퇴하지 않는다. 야외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중 비만 체형이 드문 이유도 이런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야외에서 사육한 가축은 실내 사육한 가축보다 쌀이 덜 찐다. 자외선은 갑상선 기능을 발동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함으로써 소비 열량을 늘리기 때문에 일광욕을 꾸준히 하면 체중이 줄어드는 것이다. 새벽이나 저녁에 하는 조깅보다 낮에 하는 조깅이 좋은 것이다. 대사 증후군 합병증은 일광욕으로 예방하라.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 햇볕을 쬐면서 운동을 하자. 편두통도 일광욕으로 벗어날 수 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도시에서만 유행한다.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자연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흩날리는 꽃가루를 두려워하며 방에만 있었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자.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면서 자연과 친해진다면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 그리고 일광욕. 꽃가루 알레르기 외에 다양한 알레르기성 질환이 선진국에서 증가하고 있다. 냉난방이 완비되면서 밀폐된 것도 알레르기 발생 요인 중 하나다. 인간에게 갖춰진 자연 면역과 진화 과정에서 척추 동물만이 획득한 처리 시스템인 획득 면역이 있다. 자연 면역은 몸을 지키기 위해 병용균을 발견한 즉시 공격을 가한다.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끼리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생체 방어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획득 면역에서는 헬퍼 T셀포가 킬러 T셀포에게 명령을 내려서 싸우게 한다. 한편으로는 병원체에 해당하는 항체를 만들라고 B세포에 지령을 내려 그 항체로 병용균을 죽인다. 그와 동시에 T세포와 B세포는 이 병용균의 정보를 기억해서 대비한다. 획득 면역의 작용에도 비타민 D가 관여한다. T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이 비타민 D인 것이다. 한여름의 일광욕이 겨울철 인플루엔자를 막는다. 적외선은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한다. 열충격 단백질은 적외선을 쬐기만 하면 생기는 단백질이다. 약품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동시에 하나하나의 세포를 수복할 수 있다. 실제로 NK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등 생체 방어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충분한 일광욕은 암도 예방한다. 비타민 D가 항암제로 쓰일 것이다. 태양은 치아에도 이빨에도 혜택을 주었다. 햇빛은 부작용 없이 병을 치유한다. 햇빛의 치유 효과는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편두통을 개선시키고 암을 예방하고 우울증을 개선하고 대사 증후군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질 대사를 개선하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피의 흐름을 개선한다. 열중증을 예방한다. 자연적 발열 효과로 예방이 가능하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개선시킨다. 냉증, 냉방병 예방한다. 수면장애를 개선한다. 이상한 단백질의 기능을 회복한다. 적외선으로 열충격 단백질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칼슘 부족이 원인인 욱하는 성격이 완화된다. 비타민 D 생성으로 칼슘 대사에 관여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일광욕으로 인한 식욕 증진은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다. 일광욕을 하면 의사가 필요 없다. 파트 5. 일광욕으로 심신이 강해진다. 일광욕을 즐겨라. 공짜에다가 위험은 최소이다.
일광욕은 서서히 시간을 늘리고 꾸준히 하라. 일광욕에 몸을 길들여야 한다. 재택근무를 할수록 일광욕을 꼭 하도록 하라. 기계로 실온을 조절할 수 있게 된 대신 인체의 체온 조절 능력은 약해졌다. 실내 머무르는 시간이 늘수록 인공 조명에 노출된다.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건강의 악화는 심화된다. 자외선은 장마철에도 닿는다. 임신기와 수유기에는 반드시 일광욕을 하라. 아이들은 태양 아래에서 뛰어놀아야 한다. 애완동물도 햇볕을 받아야 한다. 일광욕의 적기는 4월부터 11월이다. 진정한 건강법은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 일광욕으로 자연 치유력이 높아진다. 히포크라테스가 명의를 불러내기 위해 추천한 방법이 일광욕이다. 일광욕을 하면 몸은 잊고 있던 기능을 회복시킨다. 자연 치유력을 상승시킨다. 편의점에서도 약을 살 수 있게 된 시대에 약이나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자연 치유력만으로 병을 치유하는 사람은 적겠지만 평소에 건강을 의식해 일광욕만이라도 실천한다면 치유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감기는 면역력으로 낫는다. 애초에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 감기약은 감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을 경감시키는 역할뿐이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감기는 나아 있다. 약의 힘으로 나은 게 아니고 면역이 감기 바이러스를 제거한 것이다. 감기약을 먹지 않아도 나았을 것이다. 약의 부작용을 생각하면 약을 안 먹는 게 맞다. 평소에 일광욕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안정을 취하다 보면 바이러스 정도는 자력으로 퇴치할 수 있다. 또 면역력이 강해지면 감기에 잘 안 걸리게 된다. 일광욕을 하면 기분도 좋아진다. 걷기 운동을 하라. 일광욕과 명상과 호흡과 운동과 맨발 걷기를 같이 하라. 자연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라. 태양과 마주하면서 살라. 문명의 발달로 많은 현대병이 생겼고 자연을 등지는 생활을 하면 그 같은 질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다행히 인류를 낳은 태양은 계속 빛나고 있다. 원시의 생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인간의 진정한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와서 원시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다. 조금만 자연에 투자하라. 약을 먹으면 질병이 낫는다고 믿겠지만 근본 치료는 안 된다. 약도 없고 질병의 원인도 몰랐던 시대에 인류는 햇볕을 쬐며 건강을 찾았다.